휴비스가 울산의 제2공장을 전주공장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250여 명의 직원이 전주로 옮겨올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학교에 일제식 교가가 여전합니다. 친일 작곡가들이 작곡한 교가에는 학도와 건화 등 일본식 표현들도 많아 청산 작업이 요구됩니다. 조합장 선거에 투표소가 너무 멀어 고령의 조합원들이 불편을 겪을 처지입니다. 면 단위의 한 개뿐인 관련법 규정에 비용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향토기업인 휴비스가 울산의 제2공장을 전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데 기업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나온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터줏대감인 휴비스. 국내 섬유 시장의 양대 강자인 삼양사와 SK케미칼이 공동 출자한 회사입니다. 높은 열을 가하면 접착제처럼 달라붙는 기능성 소재인 폴리에스터 단섬유가 주력인데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자동차 내장재, 매트리스, 소파 등 접착 소재가 필요한 부분에 아크릴 수진 대신 친환경 소재인 LMF를 사용해. 하지만 최근 후발 중국 업체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 두 회사의 공동 출자로 전주와 울산에 각각 나뉘어 있었던 생산 라인의 통폐합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매출 2,670억 원으로 전체 물량의 20%를 담당하던 울산의 설비를 전주로 옮겨 내년 5월부터 통합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전주와 울산이 나눠져 있는 공장 사이트를 통폐합함으로써 공장 사이트와 설비의 운영 합리성을 도모하고 울산 공장의 기존 인력 250여 명의 전주 이전 또는 신규 채용이 예상되고 전주 공장의 생산량 증대도 기대됩니다. 휴비스의 연간 매출은 1조 2천억 규모인데 관리비와 임대료 등 연간 100억 원이 절감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가장 힘겨워하는 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온 협력업체들인데요. 최근 군산 공장 매각과 인수가 구체화하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1차 협력업체인 이 공장은 자동차 외장 부품을 15년째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품목을 한국 GM에 납품했다가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지난해 6월부터는 전량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우즈베키스탄 공장에 생산 부품을 납품했는데 계약 종료 시점인 오는 6월부터는 이마저 중단될 예정이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이면 빨리 좀 해서 종료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다른 매출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 GM 군산 공장 협력업체 120여 개 중에 20여 개 업체는 이미 휴폐업했으며 다른 업체들은 조업 단축이나 생산 라인을 바꿔 겨우 가동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GM은 최근 군산 공장 매각 협상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소시엄 형태의 한 국내 업체가 군산 공장 매입에 관심을 보이며 기본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GM은 현재로서는 대상 업체나 업종은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협상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우리는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던 중에서 많은 기업 중에서 그래도 나은 우수한 기업도라고 대화를 하고 있다. 군산 공장의 경우 차체와 도장, 조립 공장 등 제조 설비를 활용할 수 있고 5만 톤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수출 전용 부두를 갖췄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타 지역 확산 후보군으로 군산을 지목해 한국 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재활용을 위한 매각이 군산형 일자리 추진과 맞물려 성사될 경우 지역경제 재도약에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연장하는 절차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고용위기지역이 오는 4월로 끝나지만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1년 기한으로 군산시가 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달 연장을 신청하는데 고용부가 4월 초 연장 여부를 고시하게 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지만 우리 생활 속에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잔재는 여전히 그 뿌리가 깊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그 정도가 심각한데 학교를 상징하는 교가를 조사해봤더니 곡은 친일 인사들이 만들고 형식도 일본 가요나 군가를 빌려온 것이 상당수였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800여 개 학교의 교가를 분석해봤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김성태, 이홍렬, 김동진 등 5명이 만든 교가를 25개 학교에서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작사자까지 합하면 친일 행각 인물과 관련된 교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사 역시 역군, 학도, 용맹 등 군국주의 시대 용어들이 상당수 발견됩니다. 교가 형식도 문제였습니다. 보병의 본령이라는 일본의 대표적 군가입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의 교가입니다. 마치 복사한 듯 같은 느낌입니다. 오음계로 이뤄진 대표적인 일본 엔카입니다. 도내 한 중학교의 교가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교가 같은 경우는 단조의 그 엔가를 빌어서 멜로디 선율을 단조를 장조로 바꾼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도내 한 교사단체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전북 지역 초중 고등학교 교가를 모두 조사한 결과 교가 상당수가 군가나 엔카 등 일제 잔재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우리나라만 교가가 있다 보니 해방 직후에 설립된 학교의 교가에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제국주의 의식이 녹아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군대 행진곡풍이나 일본 가요, 즉 엔카 형식으로 된 그 교가들이 15%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100년 전 선조들은 피 흘려 일제에 저항했지만 오늘을 사는 어린 학생들은 일본 제국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교가를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조만간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있을 예정인데요. 선거 열기는 각종 반칙이 난무하며 뜨거워지고 있는데 유권자인 주민들은 투표소가 멀다며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300여 명의 주민이 있는 임실군 운암면의 한 마을입니다. 다음 달 13일 임실 지역 농협과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조합장 투표를 하려면 15km 거리인 운암 면사무소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투표소까지는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여기서 정규적으로 다니는 버스도 없고 노인들이 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임실군 운암면엔 모두 3군데 투표소가 설치돼 사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운암면 같은 면단위 지역에는 1개 투표소만 설치합니다. 이 때문에 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은 투표를 하려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려면 선거 비용을 대는 조합들의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교통편이라도 제공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선관위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각 조합별로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고령의 농어민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가용 같은 이동 수단도 많지 않은 상황. 시골 마을 조합원들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이번 선거에 농협 92곳 등 109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모레 등록 마감과 함께 기호를 추첨하고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겨울철에 잠시 중단됐던 군산 제주 간 오전 항공편이 앞으로는 연중 쉼없이 매일 운항됩니다. 하지만 군산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 항공편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현재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두 항공사에서 각각 왕복 한 차례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오전 항공편이 증편됐지만 동절기인 11월부터는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7개월간 증편으로 군산공항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0% 늘어 29만 명을 기록했고 탑승률도 8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본의 그 국가균형 프로젝트에 반영된 새만국제공항의 항공 수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덕분에 이스타항공에 지급하는 연간 6억 원에 가까운 손실 보전금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오전 운항을 포함한 군산 제주 간 항공편이 연중 내내 왕복 3차례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현재 오전 10시 55분인 군산 출발 시간을 좀 더 앞당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동절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슬롯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편 슬롯 조정안 가능 범위 내에 항공편 운항 가능 시간과 도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운항 시간을 협의하게 됐습니다. 군산 제주 간 항공편이 늘고 시간도 당겨지면서 오전에 갔다 오후에 돌아오는 제주도 여행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시가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총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자동차 160대와 전기 이륜차 80여 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후 차량이 출고되거나 등록된 순으로 선정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예산을 1억 8천만 원으로 늘리고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1인당 최대 보상액은 주당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전라북도는 사과와 배 등 30개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8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지난해 가입률은 35%, 수령액은 438억 원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됐지만 방역 대책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도 현장을 방문해 소독과 지도에 최선을 당부했습니다. 전액 관리제를 거부한 택시업체의 과태료 부과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엉터리 결정이라며 내일 법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대기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부안, 임실 등 7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7도에서 14도 분포로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았으며 다음 주까지 포근한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남 여수의 한 리조트에서 익산에 사는 53살 박모 씨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퇴실 시간이 지나 방문을 열고 들어간 종업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며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운항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군산시 어청도항에서 어선 검사 증서를 지니지 않고 목포에서 군산까지 운항한 9톤급 어선 한 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어청도 남동쪽 해상에서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낚시배가 붙잡히는 등 주말에만 6척의 불법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국책은행의 지역 이전 문제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전북 혁신도시에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의 전주 이전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맞서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두 은행의 부산 이전 법안을 예고하고 있고 김두관 의원은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필요한 곳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에너지 진단 컨설팅과 탄소 포인트제 가입 확대, 기후변화 교육 등 7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2,500여 가정과 상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